자, 니네가 오늘부터 해야 될 게 명제입니다. 명제. 그럼 니네가 이제 수학을 하다 보면 다양한 문장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뭐 5는 3의 배수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죠. 맞지? 근데 만약에 수학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용어를 본 적은 없을 겁니다. 뭐가 있지? 0은 동그랗다. 미친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니네가 수학을 하다 보면 만나게 되는 문장은 딱딱딱 떨어집니다.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다루는 모든 문장은 사실상 명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제. 그럼 명제는 뭐냐면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을 명제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을 명제라고 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어떤 여성한테는 매우 매력적인 남성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여성이 갑자기 그 남자한테 너는 매우 매력적인 남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명제가 아닙니다. 왜?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판단 기준이 다르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니네가 수학에서 다루는 문장은 크게 문장을 두 가지로 나누면 참, 거짓이 판단이 가능한 것들과 얘는 판단 불가, 그 다음에 판단이 가능한 것들, 얘를 명제라고 하는데 주의해야 될 거는 그 명제가 거짓이라 그래서 명제가 아닌 게 아닙니다. 참인 명제와 거짓인 명제로 나뉩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참, 거짓을 판단 가능한 게 명제인데 꼭 참인 명제만 명제가 아니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그 밑에 아래 예시 문장을 보세요. 2x-3이 1보다 작답니다. 요게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2x-3이 1보다 작대요.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말해봐. 모르죠? x의 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럼 얘는 명제예요? 아니에요? 명제가 아닙니다. 얘는. 다음 밑에 보겠습니다. 7은 2의 배수이다. 얘는 거짓인 명제죠.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이다. 얘는 참인 명제입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밑줄 하나 치세요. 명제는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다. 그래서 감탄문, 의문문, 명령문 이런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 쓰는 문장은 명제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명제는 보통 주로 니네가 다루게 될 명제들은 시계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시계 형태로. 그래서 만약에 방정식이나 부등식처럼 x의 값에 따라서 그 등호의 참, 거짓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얘는 명제가 아니겠지만 그 아래 x 플러스 3은 3 플러스 x와 같은 항등식이죠. 얘는 참인 명제죠. 그래서 식이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명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항등식일 때는 걔는 항상 참인 명제죠. 그치? 맞습니까? 그 아래 밑줄 치세요. 거짓인 문장이어도 거짓이라고 명확히 판별할 수 있다면 얘는 거짓인 명제이기 때문에 명제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이제 명제 정의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제 우리는 조건과 진리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자, 봐봐. x는 10보다 작은 소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상태에서는 얘가 참, 거짓이 판단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하나의 조건을 추가합니다. 조건을 추가하는데 봐봐. 집합 x를 원소로 가지는 x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p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p가 2, 3이랍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 명제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 또 이렇게 봅시다. 이때는요 거짓이죠. 거짓. 왜? 사 때문에. 사는 소수가 아니니까요. 그럼 봐봐. 이렇게 x의 값에 따라서 이렇게 시계 형태로 주어졌을 때 x의 값에 따라서
이런 변수를 포함하고 있죠. x의 값에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또는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하고요. 얘를 참으로 만들어주는 얘의 집합을 우리가 진리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주어진 조건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한다고. 그럼 이 경우에는 10보다 작은 소수니까 2, 3, 5, 7 얘가 바로 뭐겠어요?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겠죠. 맞습니까? 자, 보세요. 밑에 밑줄 좀 쳐요. 변수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이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결정될 때 이러한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니네가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식이나 문장을 보게 될 테니까 대부분 조건을 보게 될 겁니다. 명제를 다루다 보면요.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서 조건 P를 참이 되게 하는 모든 값의 집합을 조건 P의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봐봐. 쌤, 그러면 얘는 그럼 진리집합이 아니에요? 얘는 진리집합이 아니죠. 물론 얘를 참이 되게 만들어주긴 하지만 얘는 진리집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진리집합은 얘가 참이 되게 하는 전체 집합의 모든 원소를 다 가지고 있을 때 얘를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부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참이는 맞죠. 근데 얘가 진리집합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밑줄 치세요. 전체 집합 U의 원소 중에서 조건 P를 참이 되게 하는 모든 값의 집합입니다. 모든 값. 일부분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모든 값의 집합을 조건 P의 진리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1번 보겠습니다. 그 아래 그 동글뱅이 1번 보세요. 2는 짝수이다. 얘는 명제죠. 맞지? 근데 2번 보세요. x는 짝수이다. 얘는 명제입니까? 명제 아닙니다. 근데 x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어떻게 돼요? 갈리죠. 이런 애들은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조건이라고 한단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밑에 참고 보시는데 많이 보게 될 텐데 명제와 조건은 보통 소문자로 씁니다. 명제와 조건은 보통 소문자로 쓰고요. 진리집합은 당연히 집합이니까 대문자의 표시로 쓰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명제 또는 조건의 부정을 얘기해보면 봐봐. 명제가 P, Q, R이잖아요. 그치? 그럼 얘를 부정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물결 표시 하나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읽을 때는 어떻게 읽냐면 not P, not Q, not R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부정이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요. 예를 들면 명제 P가 3은 소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not P는 3은 소수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3은 소수가 맞죠. 참 얘는 거짓이죠. 맞습니까? 그럼 원 명제가 참이면 그거의 부정은 거짓일 겁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명제를 2번 부정했습니다. 그럼 원래 상태로 돌아오겠죠. 그게 2번에 적혀 있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말의 부정 말고 식의 부정을 좀 봅시다. 만약에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x는 1이랍니다. 그러면 봐봐. 얘는 지금 x는 1이잖아요. 이 조건입니다. 조건. 그럼 얘의 부정은 x는 1이 아니다.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조건이 x가 3보다 크답니다. 근데 얘의 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맞아요? 아니죠. 부동호 관계는 크거나 작거나 같거나잖아요. 그러면 크지 않다니까 작거나 같다 하겠죠. 이렇게 부정은. 맞습니까? 작거나 같다 하겠죠. 그러면 얘는 지금 조건이죠. 왜? x의 값에 따라서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가 갈리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조건의 부정이나 명제의 부정이나 똑같이 우리가 어떻게 쓴다? not P를 쓰고요. 얘가 참이면 얘가 거짓일 거고 얘가 거짓이면 얘가 참인 건 똑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 밑에 어드바이스 보시면 대소관계의 부정이라고 그래갖고 부등식 부호의 부정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크지 않다는 작거나 같다죠. 작지 않다는 크거나 같다죠. 그치? 그래서 이거 부정할 때 등호 빼트려 먹는 거 조심하시라고. 아시겠죠? 다음 페이지 가세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내가 조건 P의 진리집합은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조건을 부정한 얘의 진리집합은 이거일 겁니다. 그죠? 네. 그러면 봐봐. 그 밑에 예시 문제 보면요. 전체 집합이 10보다 작은 자연수래요. 근데 조건 P는 2의 배수래. 그래서 얘를 조건 P를 참이되게 하는 전체 집합의 원소는 뭐가 있냐면 2, 4, 6, 8이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조건 P의 부정을 참이되게 하는 원소들은, 즉 얘가 2의 배수가 아니다를 참이되게 하는 조건 not P의 진리집합은 뭐뭐가 있겠어요? 2의 배수 다 빼주면 되죠. 1, 3, 5, 7, 9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조건 P가 참이되게 하는 진리집합이고, 얘는 조건 not P가 참이되게 하는 진리집합인 P의 여집합이겠죠. 지금 집합관계로 이렇게 여집합의 관계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니네 머릿속에 넣어야 될 건, 조건 P의 진리집합은 그냥 집합 P고요. 그 다음에 not P의 진리집합은 그냥 어떻게 돼요? 여집합이구나. 서로 집합관계에서는 여집합의 관계에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예제 1번 해보세요. 자, 봅시다. 예제 1번. 조건 P의 진리집합은 뭡니까? 2랑 4죠. 맞습니까? 조건 P, 요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참이되게 하는 진리집합은 얘 근일 거 아니야. 그럼 2랑 4겠죠? 맞지? 그러면 not P의 진리집합은 어떻게 되겠어요? 집합 P의 여집합이겠죠? 그러면 12의 양의 약수 중에서 2랑 4 빼면 뭐뭐 남아요? 1, 3, 6, 10이 남았을 거 아니야. 걔네 다 더해달라는 이야기지. 얼마야 그러면? 22죠? 네. 어려운 얘기 아니죠? 오케이. 자, 뒤로 와서요. 합성명제에 대해서 얘기 좀 합시다. 니네 내가 이렇게 적어놓으면은 읽으면서 이게 뭔 말인지 이해하면서 읽나요? 한 번도 내가 수업을 안 했을 때? 일단 이렇게 막 하다가 딱 보고 이렇게 넘어가죠? 이거 아니에요? 안 보죠, 니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공부할 때. 주어진 말뜻이 뭔지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보시면서. 알겠죠? 물론 그거를 도움을 받고자 수업을 듣는 건 맞는데, 앞으로 니네가 공부 안에 있어서 모든 걸 다 수업을 들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항상 그런 거 좀 명심하세요. 독해력이 얼마나 그 공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셔야 됩니다. 봐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보통 어떻게 되냐면 입력을 합니다. 머릿속에. 입력을 한 다음에 얘를 저장을 하죠. 근데 처음에 수업 들으면 어디에 들어가냐면 단기 기억에 들어가잖아요. 그지? 이걸 계속 니네가 자주 그 개념서를 보고 수업 내용을 정리한 걸 다 계속 보다 보면 그게 어디로 가냐면 장기 기억으로 가죠. 장기 기억으로 간 다음에 이게 믿게 된 게 아닙니다. 일단 기억은 나요. 무슨 말이냐면 니네가 오래전에 봤던 거를 여러 번 봤던 거를 다시 봤을 때 기억나네? 이건 장기 기억인 겁니다. 봤을 때. 근데 이걸 니네가 시험에서는 어디까지 요하냐면 그냥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끄집어내야 되죠. 인출을 시킵니다. 인출을 시키잖아요. 그치? 그럼 봐봐. 이건 수업. 그 다음에 이거는 니네가 문제를 풀어야 되죠. 문제를 푸는 거. 그럼 니네가 공부를 잘하려면 일단 첫 번째로 수업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복습 여러 번 하셔야겠죠. 그래서 단기 기억을 수업을 통해서 채우고 장기 기억은 니네가 복습하고 그 다음에 필기 잘한 거를 통해서 장기 기억으로 만들 겁니다. 요까지가 일단 성실한 학생입니다. 왜? 수업 열심히 잘 나오고요. 필기 예쁘게 잘하고요. 쌤이 주는 자료들 안 갖다 버리고 잘 정리하고 모아놓고 계속 보고요. 요까지가 성실한 학생. 그 다음에 그거를 끄집어내서 문제를 푸는데 요게 좀 머리가 아픕니다. 이게 많이 힘들어요. 요게. 왜냐면 막 여기 막 이렇게 뒤죽박죽 있던 정보들을 하나씩 이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하고 겹쳐져 갖고 문제 풀고 요게 힘든 과정이거든. 그지? 근데 이것도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요거 하나만 필요했던 거, 요거 하나만 필요한 거, 요거 하나만 필요한 거 이런 문제들 막 풀다가 나중 되면 어떻게 돼? 두 개씩 필요한 거 또는 뭐 3개씩 필요한 거 이렇게 하나씩 순차적으로 늘려나가시면 됩니다. 요 과정, 요 사이클이 끝나면 이제 그 단원에 대해서 또는 공부를 이제 조금씩 제대로 하고 있다는 이 신호가 올 겁니다. 본인한테. 알겠죠? 예.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지금 보시면요. 자, 그 밑에 일단 참고 밑줄 치세요. 둘 이상의 단순한 명제가 또는 그리고를 통해서 연결돼 있으면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합성 명제라고 부릅니다. 합성 명제요.
그래서 내가 일단 명제 P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나는 정석을 푼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Q는 명제 Q는 뭐라고 할 거냐면 이건 조건이겠네요. 나는 교과서를 이렇게 되겠죠. 그치?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일단 내가 뭘 볼 거냐면 얘와 얘로 만들어지는 합성 명제의 경우는 총 4가지일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가 나는 총 4가지 경우가 가능할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합성 명제를 얘기해 보자. 첫 번째 명제가 푼다 라고 이런 명제가 주어지면 얘는 요걸로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얘가 뭐야? P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Q죠. 그럼 얘는 풀거나 P이거나 Q니까 얘는 P 또는 Q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P 또는 Q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러면 얘가 얘기하는 거는 1번, 그 다음에 2번, 3번이죠. 여기서 1, 2, 3. 둘 다 풀거나, 정석만 풀거나, 교과서만 풀거나, 이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이번에 얘를 부정해 보겠습니다. 얘를 부정해 보면 정석을 풀지 않고 교과서도 풀지 않는다, 요거잖아. 얘 부정은 뭐야? 이게 4번이죠. 그럼 얘는 정석도 풀지 않고, 즉 납피죠. 납피지. 정석도 풀지 않고 둘 다 안 푸는 거니까 그리고의 의미죠. 그 다음에 낫큐죠. 이렇게 교과서도 풀지 않고. 그럼 여기서 지금 너네한테 주는 건 뭐냐면 또는의 부정, 이런 합성명제의 부정을 어떻게 한다? 얘네 둘 이 결합된 명제들 있죠. 얘네를 일단 둘 다 부정해. 그리고 또는은 뭘로 바뀌어? 그리고로 바뀐단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합니까? 그치? 그 다음 그 아래 봐봐요. 명제 2번 보세요. 그 아래. 나는 정석을 풀고 교과서를 푼다. 그럼 그 얘기가 뭐야? P 그리고 Q죠. P 그리고 Q잖아. 그럼 걔를 부정해봐. 그럼 not P 또는 not Q지. 왜? 1번 빼고 2, 3, 4거든. 1번 빼고 2, 3, 4거든. 그치? 맞습니까? 2, 3, 4잖아. 맞아요? 응. 그래서 그리고를 부정할 때는 뭘로 바뀐다? 또는으로 바뀌고 명제만 둘 다 부정해주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쌤 같은 데 보면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그냥 외우시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그거 뭔 말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해보자. 여기까지만 봐봐. 요건 일단 지우고. 자, 명제 2번 합성 명제가 또 주어졌습니다. 나는 정석을 풀고 교과서도 푼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내가 저걸로 표현을 해주면 둘 다 푸는 거니까 P 그리고 Q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정석도 풀고 교과서도 풀고. 왜? P가 정석을 푼다고 Q는 교과서를 푼다잖아요. 그리고겠죠. 그치? 그러면 요게 의미하는 바는 뭐야? 저 1, 2, 3, 4번 중에서 1번이죠. 맞지? 1번이지. 그럼 내가 얘를 부정을 해보면 얘 부정을 해보면 그게 몇 번이겠어요? 2번, 3번, 4번일 거 아니야. 그럼 이 얘기는 뭐야?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안 푼다는 이야기잖아. 둘 다 안 풀거나 하나는 안 풀거나. 그게 2, 3, 4지. 그럼 그게 지금 의미하는 바가 not P 또는 not Q겠죠. 얘를 안 풀거나 둘 다 안 풀거나. 그게 2, 3, 4잖아. 뭔 말인지 합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명제를 갖다 놓고 얘네로 해보니까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의 관계로 가고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의 관계로 가는구나. 이렇게 니네가 머릿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니네 머릿속에는 이게 이해가 됐으면 P 그리고 Q의 부정은 어떻게 될 거냐면 not P, not Q 또는 이렇게 바뀌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P 또는 Q의 부정은 어떻게 될 거냐면 not P 그리고 not Q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은 어떻게 될 거냐면 P 교집합 Q겠죠.
얘도 만족시켜야 되고 얘도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럼 둘 다 동시에 만족시키려면 교집합일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그 다음 얘는요. P 또는 Q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니까 P 합집합 Q겠죠. 얘를 부정했더니 어떻게 돼요? 얘를 부정하면 이거일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일단 보자. 얘가 P의 여집합 또는이니까 합집합 Q의 여집합이지. 근데 얘가 드모르간 이용하면 어떻게 바뀌어요? P 교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를 부정했더니 얘가 된 게 맞죠? 뭔 말인지 합니까? 돼요? 얘를 부정했더니 이건데 이게 드모르간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의 진리집합이 P 교집합 Q고 얘를 부정한 이놈의 진리집합은 아까 우리 배웠듯이 그냥 열집합이었을 거 아니야. 근데 말뜻이 지금 또 통하는 거 아니야. 그치? 됩니까? 하다 봐봐. 얘 P 합집합 Q인데 그럼 얘는 P 여집합 그리고니까 교집합 Q의 여집합이잖아. 그치? 근데 얘도 드모르간 이용해서 바꿔보면 P 합집합 Q의 여집합이죠. 그럼 얘 부정이 이미 증명이 된 거지. 얘가 진리집합 간의 포함관계로 봐도 얘가 부정인 게 증명이 된 거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아래 그 왜 박스 있죠? 여기쯤 있죠? 거기 밑줄 치세요. 또는으로 연결된 합성 명제의 부정은요. 각각의 명제를 모두 부정하고요. 또는은 그리고로 바뀌고 반대로 그리고로 연결된 합성 명제의 부정은 각각의 명제를 모두 부정하고 또는으로 바뀐다. 이 결과만 외우는 병신 없길 바랍니다. 알겠죠? 수학에서 정리되어 있는 것만 보고 공부를 하겠다는 건 미친애입니다. 그거는. 네. 그 아래 보세요. 그래서 PQ가 조건이고 만약에 이제 명제가 아니라 만약에 PQ가 주어진 게 조건이면 그 진리집합이 PQ라고 해봅시다. 아까 이때 P 또는 Q의 진리집합은 집합 P 합집합 집합 Q일 거 아니야. 그치? P 그리고 Q의 진리집합은 P 교집합 Q일 거 아니야. 그럼 드모르간을 이용을 해보면 P 합집합 Q의 여집합은 요거죠. 그럼 다시 얘를 거꾸로 바꿔보면 얘는 어떻게 돼요? P 또는 Q의 여집합은 not P 그리고 not Q죠. 맞지? 그래서 이게 이렇게 우리가 바꾸는 것도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보면 이 말이 똑같이 통용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뒤로 가세요. 첫 번째 어드바이스는 됐고요. 읽어보시고요. 세 번째 어드바이스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건 얘기해야겠다. 등호의 부정은 not equal이겠죠. 그렇지? 등호가 equal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같지 않다니까 not equal이겠죠. 그 다음에 아까 부등식의 등호 얘기했습니다. 크다의 부정이 작다가 아니라 그랬죠. 크다의 부정은 크지 않다고 걔는 뭐야? 작거나 같다죠. 맞습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는 크게 보면 유리수와 무리수 두 개로 만들어져 있죠. 두 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럼 유리수가 아닌 수는 무리수입니다. 맞지? 무리수가 아닌 수는 유리수입니다. 그래서 유리수가 아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야? 무리수다. 무리수가 아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유리수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서로 배타적인 관계, 즉 서로 소의 관계죠. 사실상 두 개 교집합이 없는 거잖아요. 서로 소의 관계는 부정의 관계에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전체 집합을 구성하고 있다면 걔네가. 알겠죠? 오른쪽도 보세요. 짝수가 아니다? 그럼 뭐야? 홀수잖아요. 그치? 또 다른 말로 실수가 아니다? 허수겠죠. 허수가 아니다? 실수겠죠. 서로 이렇게 상호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애들은 서로 부정의 관계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그 아래 보세요. 적어도 하나는 이거다를 부정해보면 위를 먼저 봐야겠네. 봐봐. 그 두 번째 어드바이스 그 별표 치고요. 얘는 이제 말뜻으로 그냥 그대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내가 말했던 합성명제가 또는 아니면 그리고였잖아요. 그치? 맞지? 그러면 또는을 사용한 합성명제는 니네가 적어도 라는 말을 이용을 해서 바꿀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A가 뭐뭐이거나 B가 뭐뭐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뭐야? A가 이거나는 또는의 의미죠. 또는의 의미잖아요. 그치? 또는의 의미인데 걔를 내가 어떻게 한마디로 바꿀 수 있냐면 A, B 중 적어도 하나가 이거다. 적어도 하나가 이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맞습니까? 이게 왜 그런 거냐면 P 또는 Q라 그러면요. P 또는 Q라 그러면 P
Q 둘 다이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이거나 요거잖아요 지금, 그치? 그럼 이걸 내가 그냥 한글로 표현을 하면 적어도 하나가 참인 거죠. 적어도 하나. 맞습니까? 그래서 적어도로 바꿨을 수 있겠죠. 됩니까? 그래서 또는을 이용한 합성명제는 뭐다? 적어도라는 말을 이용을 해서 또 바꿨을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네, 좋아요. 들어가세요. 2, 3, 4 해보세요. 2, 3, 4. 자, 보겠습니다. 봐봐요. 조건 P가 이 부등식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Q가 요거고요. 요거. 그 다음에 P가 여기 3, 여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 보세요. 얘가 지금 Q였냐? 얘가 Q죠. 얘가 뭐예요? P죠. 맞습니까? 조건 P의 진리집합이 여기죠. 그 다음 조건 Q의 진리집합이 여기죠. 근데 지금 니한테 물어본 건 어디야? 여기랑 요 두 개의 교집합인 요 부분을 물어본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뭐예요? Q의 여집합. 얘는 뭐예요? P의 여집합이지. 그럼 교집합이니까 Q의 여집합, 교집합, P의 여집합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효경이처럼 두 개 빼고 전부 다 해서 두 개만 뺀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Q 합집합 P의 여집합이잖아요. 그치? 근데 그 두 개는 드모르간에 의해서 같죠.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효경아 답 뭐야? 5번이죠. 5번. 자, 예제 4번은 왜 5번이냐면 이거 지우겠습니다. 그죠? 요거의 부정의 진리집합이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봐봐. 얘의 진리집합, 그러니까 요걸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뭐야? 얘죠. 그러니까 말로 따져보면 fx는 0이 아니다. 의 진리집합이 뭐야? 얘인 거지. 다음에 gx는 0이 아니다. 의 진리집합이 뭐야? b인 거잖아. 그죠? 그럼 봐봐. 얘는 둘 다 어떻게 돼요? 둘 다 0이 아니어야 되지. 그러니까 둘 다 얘와 얘가 참여해야 되죠. 이 두 개가. 그럼 요걸 나타내는 진리집합은 뭐겠어요? A 교집합 P일 거 아니야. 그치? B일 거 아니야. A 교집합 B일 거 아니야. 얘도 0이 아니게 만들어줘야 되고 얘도 동시에 0이 아니게 만들어줘야 되잖아. 둘 중에 하나만 0이 아니면 안 되잖아. 만약에 둘 중에 하나 0이면 0이 돼버리잖아요. 그치? 근데 요 놈의 부정의 진리집합이니까 그 놈은 어떻게 되겠어요? 부정이니까 이 전체 진리집합의 여집합이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나타내고 있는 게 5번이겠네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 다음은 됐고요. 쌤 피세요? 자, 근데 일단 봅시다. 봐봐. 44페이지 보세요. 44페이지. 일단 니네 44페이지에 조건과 진리집합 얘기한 거고요. 그 위에 명제 보면 명제, 정의, 증명, 정리 있잖아요. 그거 안 나오는데 그냥 내신에서 갑자기 그 예전에 뭐 타임머신 타고 오신 분이 가끔씩 냅니다. 읽어보시기만 하시고요. 뒤로 가서 46페이지 보세요. 아직 우리가 모든 어떤 이는 명제 안 했습니다. 그치? 안 했죠?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명제의 뭐 역, 대우, 이 이거 얘기 안 했고요. 이거 이제 결합 명제, 조건과 조건과 결과라고 하는데 가정과 결론. 밑에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안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어디냐면 48페이지. 니네가 수학에서 특정한 명제를 증명하는 방식에 대해서 총 3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그 중에 2가지가 여기 나옵니다. 대우법, 규류법, 그 다음에 수원 가면 귀납법이요. 3가지. 이 2가지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절대부등식, 여기가 졸라 중요한데요. 절대부등식은 말뜻 자체가 뭐냐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입니다. 등식에선 항등식 포지션이에요. 그죠? 부등식은 특정한 x의 값에 대해서만 성립하잖아요. 그치? 근데 절대부등식은 뭐다? 모든 x의 값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바로 절대부등식입니다. 그럼 이 절대부등식 자체의 의미 자체가 중요한 건 맞는데 산술평균 있죠? 산술평균, 기하평균이라고 산술기하라고 우리가 통칭해서 부르는데 얘는 너무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쿠시-슈바르츠 있을 겁니다. 얘는 가끔 나와요, 대신에. 아시겠죠? 근데 지금 니네 보니까 어때요? 내가 한 게 지금 3분의 1도 안 됐어? 이런 느낌 안 들어요? 많습니다, 명제가, 내용이.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일단 끊어가지고 하나하나 할 건데, 왜냐면 니네 머리가 못 버팁니다. 자, 302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중 명제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딱 보기자마자 뭡니까? 명제가 아닌 것은 했잖아요. 답 뭐예요? 1번이잖아요. 얘 자체로는 참거짓이 판단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x의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갈리죠. 그럼 x가 얼마가 주어졌을 때, 즉 진리집합이 주어졌을 때는 얘가 참인 명제겠지만, 그치? 맞죠? 네, 그래서 1번일 거고요. 오른쪽에 보겠습니다. 305번. 야, P 또는 not Q의 부정이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not P 그리고 Q죠. not P 그리고 Q지. 그럼 걔 진리집합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P의 여집합, 교집합, Q겠죠. 그지? 보자. 봐봐. 얘가요, P 또는 not Q의 부정이잖아. P 또는 not Q의 부정인데, 얘가 not P 그리고 Q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얘를 참으로 만들어주는 진리집합을 P라 그러면 걔의 여집합, 교집합, 얘를 참으로 만들어주는 진리집합을 Q라 그러면 Q겠죠. 얘는 뭐가 성립해요?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Q 교집합, P의 여집합인데 그럼 얘는 뭐야? Q 차집합 P겠죠. 그러면 그 Q의 범위에서 P를 빼주면 되죠. 맞습니까? 쌤, Q가 얘는 조건인데요? 이렇게 주어지면 얘를 만족하는, 이 부등식 자체를 만족하는 모든 X의 집합이 그냥 사실상 진리집합이잖아요. 주어진 이 부등식 자체가 뭐야? 진리집합이겠죠, 얘는. 다시, 이 부등식을 만족시켜주는 X의 값들이 이거일 거 아니야. 맞아요? 아니. 쌤, 얘는 조건인데요. 얘 진리집합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 니네. 근데 얘를 참으로 만들어주는 진리집합이 뭐예요? 그냥 이거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얘를 참으로 만들어주는 진리집합이 그냥 얘잖아. 얘 돼? 그래서 그냥 내가 얘에서 얘 빼란 이야기는 요 부등식에서 P가 뭐냐? 마이너스 2, 3이야? 요 부등식에서 요 진리집합에서 얘를 빼라는 이야기지. 그렇지? 그러면 뭐 쌤 부등식을 빼기를 어떻게 해요? 하는 또 빡대갈 새끼 있을 텐데. 마이너스 3, 5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얘 지금 Q의 범위가 여기죠. 집합 Q의 범위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 P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랑 3.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에서 얘를 뺐어. 그럼 어디만 남아? 얘에서 얘를 뺐어요. 그럼 교집합인 부분만 빠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집합 빼고 있는 거니까. 그럼 어디만 남겠어? 여기만 남겠지. 오면 이해합니까? 3이 네. 네. 왜 거지 갔어? 미안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지? 그럼 봐봐. 얘가 Q였죠? Q에서 P를 뺐어요. Q에서 P를 빼. 잠깐만, 뭐 이상하다? 마이너스 3. 얘가 검은색이 Q죠? 얘에서 이 빨간색을 뺐어요. 그치? 그럼 남는 게 어디야? 요 두 개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 거냐면, 마이너스 3이고, 얘가 마이너스 2, 얘가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3 이상. 그 마이너스 2는 살아남았죠, 여기서? 안 빠졌잖아요. 얘는 마이너스 2. 요거 하나 있을 거고요. 그치?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3이 포함되어 있죠. 이렇게. 그럼 얘에서 얘 뺐을 때 3까지 빠졌을 테니까 3 초과, 그 다음 5 미만 이렇게 되겠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얘는 4번이죠, 4번. 예. 됐습니까? 그래서 니네가 지금 303, 304, 306, 307 네 문제 안 푼 거 해보세요.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보면 좀 놀래요. 왜 놀라는 줄 알아요? 태권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애들이. 그래서 와, 무예를 숭상하는 나라구만 이랬는데 사실상 우리 부모님이 애들을 보기 너무 힘드셔가지고 짐 빼놓으려고 보내는 건데, 그치? 예. 요즘 태권도가 유행하죠. 애들 그냥 진을 쫙 빼버리잖아요. 그치? 예. 백감 나셨어요. 엄청 열심히 했죠. 예.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검은색 그 전이 뭐였죠? 품띠였나요? 예, 그까지 갔습니다. 예. 저 검은띠. 검은띠예요? 검은띠 너무 매보고 싶은데 한 번도 매본 적이 없네요. 나중에 죽기 전에 한번 가보려고요. 그냥 어려가지고 좀 예?
아, 어려서? 네. 아니, 나는 그 흰띠, 노랑띠, 초록띠, 갈색띠, 보라띠, 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도장마다. 그거를 단계별로 다 벽돌 깨기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대련하다가 정강이끼리 부딪혀가지고 정강이 뼈가 금가고. 네. 자, 보겠습니다. 303번에 답 얼마입니까? 303번에 2번이죠. 그치? 야, 기억은 보세요. 얘는 거짓인 명제죠. 맞습니까? 니은, 쌤, 니은 X 포함하고 있는데요? X 빠지면 되잖아요. 양변 이항시켜갖고. 마이너스 3은 5냐고 묻고 있는 거니까 얘는 거짓인 명제죠. 그치? 그 다음에 디귿은요? 3x는 3x, 얘는 뭐야? 항등식이죠. 얘는 변수를 포함하고 있지만 항등식이기 때문에 얘는 참인 명제죠. 맞습니까? 그래서 답 2번이고요. 리을은 왜 안 돼요? x가 안 사라집니다. 그치? 그럼 x의 값에 따라서 얘가 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맞죠? 오케이. 다음 304번 보겠습니다. 거짓인 명제는 뭡니까? 3번이죠. 소수는 모두 홀수이다 이랬을 때 대표적인 판례가 2잖아요. 맞죠? 뭐 틀린 빡대가리 있어요? 없지. 네. 그 다음에 305번 해줬고요. 306번. 그 명제 중 부정이 참인 거를 물어봤잖아요. 그럼 봐봐. 원래 명제가 참이면 걔 부정은 거짓이잖아. 그치? 맞지?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그 부정이 참이지. 맞습니까? 그 원래 명제가 거짓인 명제를 찾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니네가? 여기서? 거짓인 명제를 찾아주면 되죠. 그러면 1번, 이건 참인 명제고요. 2번, 참인 명제고. 3번은요? 얘는 참인 명제죠, 얘도. 그 다음에 4번은요? 거짓인 명제지. 4번이잖아요. 됩니까? 네, 밑에 307번요. 세 실수의 제곱을 다 해서 더했더니 0이 나온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싹 다 0이어야 되죠.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0보다 크거나 같은 세 놈을 다 더했는데 0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셋 다 0이었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면 A는 B이거나, 그치? A는 B고, 그 다음 B는 C여야 되고, C는 A여야 되지. 그 얘기는 뭐냐면, A는 B, 그리고 C,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맞습니까? 그죠? 근데, 봐봐. 얘 부정이잖아요, 부정. 이거의 부정이잖아요. 이거의 부정이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지. 맞습니까? 그랬을 때 요거의 부정과 서로 같은 것은 이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뭐 하면 돼요? 0이 아니기만 하면 되죠. 세 개 중에 하나만이죠. 적어도 한 개, 딱 한 개. 맞습니까? 그러면 봐봐. 아까 읽어보자. 자, 얘의 진리집합은 어떻게 될 거냐면요. 얘가 0이려면 A는 B여야 되고요. 그리고 C여야 되죠. 맞죠? 그치? 그러면 얘 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 부정은 A가 B랑 다르거나 A랑 B는 같은데 B랑 C랑 다르거나, 그죠? 뭐 이런 애들일 거야. 다 다르거나. 이러지 않겠어요? 이러지 않겠어요?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요거를 나타내는 말이 있죠. 뭡니까? 5번 아니에요? 5번? 적어도 하나 서로 다르다. 이거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뒤에 308번 보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이 12의 양의 약수인데 조건 P랑 Q가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조건의 진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을 물어봤죠. 그럼 조건 P의 진리집합은 뭐랑 뭡니까? 1, 2, 3이죠. 12의 양의 약수이면서 4보다 작은 거잖아요. 그치? 그럼 1, 2, 3이죠. Q의 진리집합은 뭐예요? 2, 3, 4, 6까지죠. 그치? 2, 3, 4, 6. 맞습니까? 전체 집합이 1, 2, 3, 4, 6, 10이니까 그 중에서 이 주어진 것들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가장 많은 애 니네가 하나하나 찾아주면 되죠. 다 됐죠? 309번에는 뭡니까? 4, 6, 8일 겁니다. 4, 6, 8. 미안해. 4, 8, 16이요. 4, 8, 16. 그 다음에 310번은 답이 5번이죠. 5번. 그 다음에 311번은 1입니다. 1.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겠습니다. 312번. 부등식의 성질에서,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고 해야 되지. 자, 다시 개념서 피세요.
4의 배수이다. 얘는 명제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조건입니까? 맞죠. 진리집합이 주어졌을 때 만약에 4의 배수인 진리집합만 주어지면 얘는 4의 배수이다. 맞죠? 맞지? 2의 배수이다. 얘 명제예요? 아니죠. 얘도 조건이죠. 그치? 조건 두 개를 내가 얘 하나를 가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결론이라고 얘기하면 이 말뜻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이다. 이렇게 된 거죠. 조건 두 개를 내가 가정과 결론으로 결합해서 뭘로 만들었어요? 명제로 만들었죠. 이런 애들을 내가 뭐라고 하냐면 가정과 결론의 형태라고 얘기합니다. 명제에서. 조건 두 개 가지고 하나를 가정, 하나를 결론이라고 짝지어서 만든 애들이 명제로 만들어졌죠. 이런 애들이 가정과 결론을 나타내는 명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일단 밑줄 치는데 두 조건입니다. 조건. 동그라미 쳐요. 조건입니다. 명제 아니고요. 조건이에요. 조건 PQ에 대해서 P이면 Q이다의 꼴은 명제가 되죠. 이때 이것을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얘를 조건 P라 그러고 얘를 조건 Q라 그러면 P이면 Q이다의 기호는 요겁니다. 근데 이게 명제니까 참일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참일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을 텐데 참일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면 더블 에로우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거짓인 명제가 될 때는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요.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이다? 얘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참인 명제잖아요. 4의 배수면 당연히 2의 배수일 거 아니야. 근데 거꾸로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입니까? 아니죠? 네. 일단 정사각형이면 직사각형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참인 명제입니다.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의 성질을 모두 다 갖고 있죠. 맞습니까? 오케이. 이때 그 밑에 아래 보세요. 그 박스 아래. 가정만 말하거나 결론만 말하면 그 자체만으로는 명제가 아니라 조건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정과 결론을 뭐뭐 이면으로 연결함으로써 명제가 되는 놈들을 가정과 결론으로 이루어진 명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밑에 그 됐고요. 그 밑에 박스 별표 치고요. 아셔야 되는데 봐봐. 보통 요게 성립하면요. 요게 성립하면 얘 조건이잖아요. 봐봐요. 재밌어요. 자, 얘 조건이잖아요. 얘의 진리집합을 P라고 할게요. 일단 얘의 진리집합을 Q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집합 간의 포함관계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맞습니까? 아까 만약에 4의 배수이면은 4의 배수 뭐 10 이하라고 합시다. 얘는 4, 8일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10 이하의 2의 배수는 어떻게 돼요? 2, 4, 6, 8일 거 아니야. 10 이하니까 10까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뭐야? 얘가 참인 거네. 참인 명제는 이렇게 표현이 됐던 거죠. 그럼 거꾸로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의 진리집합 간의 포함관계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맞습니까? 어려운 얘기 아니죠? 네. 그래서 그 밑에 박스 별표 치고 알아두시고. 자, 그런데 우리가 너네한테 이런 걸 많이 물어봅니다. 자, 요게 참이니?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참이니? 거짓이니?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거짓인데요, 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거짓인데요, 이렇게 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니네가 이거를 만족하지 않는 발레를 찾는 거죠. 그치? 그럼 그 의미를 새겨보면 이거일 겁니다. 이거이면 이거이니까 특정한 한 원소가 얘의 진리집합인 얘이지만 얘인데 뭐는 아니야? 얘의 진리집합인 Q의 원소가 아니면 되죠. 요런 게 하나라도 존재하면 P이면 Q에다가 참이 아니게 되지. 뭔지 합니까? 이런 게 하나라도 존재하면 P이면 Q에다가 참이 아니게 되죠. 그 박스 좀 볼래요? 발레라고 되어 있죠. 자, 보세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얘의 진리집합을 P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의 진리집합을 Q라고 얘기를 하면 어디가 존재하면 안 돼요? 여기가 존재하면 P이면 Q에다가 성립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기가 존재하면 P이면 Q에다가 성립을 안 하는 거지.
그럼 내가 이걸 표현하는 방식이 뭐냐면 봐봐. P 교집합 Q의 여집합이 요 부분이 P 교집합 Q의 여집합이잖아. 빠르게 말하면 P 차집합 Q잖아. 얘가 뭐인 거야? 공집합이 아니면 얘는 거짓이겠죠. 뭔 말인지 이해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얘가 거짓이야? 그러면 얘 발레는 어디에 속해 있을 거냐면 여기에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거가 거짓이 되게 하는 발레는 반대 예시요. 얘 원소일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알겠습니까? 그거 적어놔요 빨리 여기. 그래서 특정한 저런 명제를 증명할 때 제가 거짓임을 보이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 중에 하나가 발레 잡기인데 발레 잡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매우 고급 스킬이에요 그거. 근데 그 발레는 항상 어디 있을 거다? 니네가 명제로 접근해주면 저 차집합 저거의 원소일 거라고. 자, 얘 보시면요. x 또는 y가 무리수일 때 x, y가 무리수냐고 묻고 있을 때 얘가 거짓임을 보이기 위한 예로 알맞은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거이면 이거이다. 가정과 결론이죠. 그럼 얘가 거짓임을 보이기 위한 발레를 잡아달라는 이야기죠. 발레를 잡아달라는 이야기지. 그러면 x 또는 y가 무리수여야 되니까 일단 x랑 y는 뭐 해야겠어요? 무리수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무리수인데 두 개 곱했을 때 무리수가 아닌 뭐가 나와야 돼? 유리수가 나와야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x랑 y가 둘 다 무리수인데 곱했을 때 유리수가 나온 애를 잡아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말뜻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의 진리집합을 P라고 하겠습니다. 얘의 진리집합을 P라고 하고 얘의 진리집합을 Q라고 하면 니네가 지금 뭘 잡고 있는 거야? P 차집합 Q의 원소를 찾고 있는 거지. 맞습니까? P 차집합 Q의 원소를 찾고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1번 보세요. 둘 다 무리수인 거 맞죠? 둘이 곱했습니다. 어떻게 돼요? 무리수죠. 얘는 얘의 발레가 아닐 겁니다. 그치? 두 번째 보세요. x는 루트 2고 y는 1입니다. 그럼 얘는 애초에 이게 성립이 안 되죠. 3번 볼게요. x는 2고 y는 1, 얘도 안 되고 4번도 안 되고요. 5번 되죠. 둘 다 무리수인데 곱했을 때 유리수가 나와버리잖아. 그럼 이런 애가 얘 발레가 되겠죠. 오만지 합니까? 오케이. 그래서 예제 1번. 자, 예제 1번 보시면요. P면 낙Q에다가 참이랍니다. 그럼 진리집합의 포함관계에서는 얘의 진리집합인 P가 얘의 진리집합인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 얘기는 어떻게 되어 있을 거냐면 니네가 그냥 머릿속에 벤 다이어그램 떠올려봐도 이런 상태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래야 Q의 여집합에 P가 포함이 되겠죠. 그럼 이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P 교집합 Q가 뭐다? 서로소겠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그걸 나타내는 놈이 뭐예요? 3번이겠죠. 3번. P 차집합 Q는 빠질 게 없죠. 그래서 P 그 자체가 나온 거지. 얘가 서로소를 나타내는 표현 중에 하나죠 또. 됩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2번 보시면요. 명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A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2 이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면 얘가 참이다. 가 성립이 돼야 된대요. 봐봐. 얘 조건이잖아요. 얘도 조건이죠. 근데 가정 결론이어서 얘가 명제가 된 거잖아.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요 부등식의 진리집합은 그냥 이 부등식 그 자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요 부등식의 진리집합은 요 부등식 그 자체일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요 놈을 집합 P라고 하고요. 요 놈을 집합 Q라고 하면 얘가 이게 성립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부등식의 우리 포함관계는 어디서 보는 게 편합니까? 수직선상에서 보는 게 훨씬 편하죠. 얘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5잖아요. 그리고 얘가 Q죠. 그 다음에 P가 요건데, 그럼 얘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요 사이에 이렇게 있어야겠죠. 이렇게 있어야 지금 어떻게 돼? P가 Q의 부분집합인 게 성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얘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될 거고요. 얘가 얘보다는 작거나 같아야겠지. 그럼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마이너스 3 이상, 3 이하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요 안에 있는 정수의 수 몇 개? 7개겠네. 됐죠? 뒤로 가세요. 예제 4번, 5번 해봅시다. 자, 4번 봅시다. 보세요. 얘가 거짓이 되게 하는, 뭐라고 했냐? 얘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원소. 그게 뭐예요? 일단 발레죠. 얘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원소가 발레잖아요. 그 발레가 속해 있는 집합을 구해달라는 이야기죠.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 봐봐. 자. P면 Q이다의 발레는 어디 있다고요? P 차집합 Q에 있다 그랬지.
맞습니까? P면 Q이다의 발레가 P 차집합 Q에 속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도 얘의 발레는 어디 있겠어요? P의 여집합 차집합 Q에 있을 거 아니야. 그 얘는 우리가 바꿔보면 어떻게 돼요? 차집합을 교집합 기호로 바꿔보면 얘가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그럼 얘의 발레가 속해 있는 구간은 어디? 여기겠죠. 영역이. 맞습니까? 이해돼요? 네, 그 다음 뭐예요? 3번, 아니 5번이겠죠. 자, 보겠습니다. 진리집합 간의 포함관계를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이놈을 내가 간단하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인 거지. 맞죠? 물론 P 교집합 Q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만 그냥 일단은 존재한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얘랑 서로 소이기만 하면 되니까 이런 상태인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일단 1번 보겠습니다. P면 R이다 라고 되어 있죠. P가 R의 부분집합이다 이 얘긴데 헛소리를 하고 계시죠. 맞습니까? P면 R이다 요게 성립하려면 얘가 집합 간의 포함관계가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얘는 지금 딱 봐도 헛소리죠. 이 상태이면 안 될 거고요.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Q이면 R이다? 얘도 뭐 똑같이 헛소리 하고 계시네. 이게 안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P면 R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P가 R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니 맞죠? 맞습니까? 그럼 다음 몇 번? 3번이겠네요. 아시겠죠? 이렇게 가정과 결론으로 나왔을 때 걔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때는 니네가 뭘로 판단하는 게 좋다?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판단하시란 말이야. 알겠죠? 단 걔가 거짓임을 보일 때는 발레를 잡는 게 중요한데 발레는 항상 어디 있다? 가정과 결론의 차집합의 원소라고요. 가정과 결론의 진리집합의 차집합의 원소라고. 알겠어요? 자, 312번 기억 보겠습니다. 지금 XYZ가 대소관계가 이러면 XY랑 YZ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되니? 라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X랑 Z에다가 지금 뭘 곱한 거예요? Y를 곱한 거지. 근데 Y가 음수일 때랑 양수일 때랑 갈리잖아요. 그럼 항상 이렇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안 되겠죠? 맞습니까? XYZ의 대소관계가 이런데 X랑 Z에다가 Y를 곱한 게 오른쪽이잖아. 결론이잖아. 근데 Y가 음수일 땐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Y가 양수일 땐 그대로지만, 그치? 그럼 포함관계가 어떻게 돼? 기억, 가정이 더 큰 거죠. 맞아요? 그럼 기억은 틀린 거고요.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X가 1 이하고 Y가 1 이하래요. 그럼 두 개 더하면 당연히 2 이하겠죠. 그치? 이건 맞는 말이고요. D급 보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보다 크답니다. 그러면 X는 0이 아니고 Y는 0이 아니다가 아니라 X가 0이 아니거나 Y가 0이 아니겠죠. 맞습니까? D급 틀렸고 니은만 맞겠네요. 그 다음에 313번 보겠습니다. 자, 1번 X제곱 플러스 X가 0이래요. 그럼 얘의 진리집합은 뭡니까? 0이랑 마이너스 1이죠. 그럼 0과 마이너스 1인데 걔가 0보다 크거나 같다에 포함돼요? 안 되죠. 그러면 얘는 안 될 거고. 2번 X가 2이면이죠. 이건 진리집합이 X가 2잖아요. 2X 마이너스 1이 3이라는 이야기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X가 2 원소 하나밖에 없죠. 근데 오른쪽에 얘 진리집합은 뭐랑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3이랑 2가 있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그러면 부분집합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건 다 뭡니까? 2번이겠죠. 이렇게 우리가 가정과 결론이 주어졌을 때 그 가정과 결론으로 이루어진 명제의 참 거짓은 니네가 진리집합 간의 포함관계로 살펴보시라고요.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 314번 해보세요. 자, 봅시다. 일단 314번 보겠습니다. 명제 중 거짓인 것에게 수 구해달래요. 4의 양의 약수 이면인데 얘는 진리집합이 뭐겠습니까? 1, 2, 4잖아요. 그치? 그다음 8의 양의 약수의 진리집합, 얘 조건이 참여되게 하는 진리집합은 1, 2, 4, 8이죠. 그럼 부분집합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기억은 맞아야 틀려요? 맞겠죠? 네, 맞는 거고 얘는 참인 명제인 거죠. 그치? 그럼 이제 우리가 뭐 찾으면 돼요? 거짓인 명제를 찾으면 되는데 니은 보세요. A랑 B가 무리수이면, 그러니까 둘 다 무리수이면 합했을 때 무리수이다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건데 둘 다 무리수인데 합했을 때 꼭 무리수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예요?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다른 경우.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요. 두 개 더하면 0 되잖아요. 맞습니까? 옆에 적어놔요. 그 다음에 D급 보겠습니다.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면 얘는 2등분 삼각형의 성질을 갖고 있을 테고 또는 뭐 모든 내각의 합이 같아야 되니까 각 B랑 각 C는 같겠죠. 그건 D급 맞는 말이고요. 리을 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0이어야 되죠. 적어도 하나가. 그러면
A가 2이거나 B가 3이면 A가 2이거나 B가 3이면 이 말이 A가 2 또는 B가 3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서로 부분집합 맞죠? 앞에 게 뒤에 게 부분집합인 게 맞죠? 물론 진 부분집합은 아닙니다. 같기 때문에. 맞죠? 네, 그래서 일단 거짓 명제는 니은 하나밖에 없네요. 뒤로 오세요. 자, 315번 보겠습니다. P면 not Q에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래요. 내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집합 P랑 그 다음에 진리집합 Q의 여집합의 차집합이겠죠. 다시 봐봐. 자, 이거이면 이거이다를 보여주는 발레가 속해 있는 영역은 어디일 거냐면 이 가정과 결론의 진리집합의 차집합 안에 있다고. 그러면 봐봐. 이거면 이거이다를 보여주는 이거면 이거이다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발레가 속해 있는 구간은 얘가 집합 P, 얘가 집합 Q의 여집합이잖아? 그럼 이 두 개의 차집합이 있을 거라고. 뭔지 이해해요? 그 다음 또 만약에 이거이면 이거이다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발레는 어디 있을 거냐면 여기 있을 거라고. 알겠습니까? 얘의 진리집합과 얘의 진리집합의 차집합 안에 있다고요. 오케이? 그럼 봐봐. 315번 보세요. 그럼 걔는 어떻게 되겠어요? P이면 not Q이다니까 걔의 진리집합은 어디 있을 거냐면 P이면 not Q이다의 발레는 어디 있을 거냐면 얘 차집합, 얘 여기 안에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얘는 뭐야? P 교집합, Q의 여집합이 여집합이니까 Q로 바뀌죠, 이렇게. 그럼 P 교집합 Q에 있겠네? 그치? 그럼 뭐예요? 원소 B밖에 없잖아요. 2번이네요. 됐어요? 네, 일단 밑에 거 316번도 해보세요. 그럼 봐봐. 2의 배수, 바로 할게요, 얘 그냥. n이 2의 배수이면 n은 3의 배수이잖아요. 그치? 그럼 얘의 발레는 어디 있을 거냐면 2의 배수의 진리집합에서 3의 배수의 진리집합을 뺀 거지. 그럼 그 얘기는 뭐야? 2의 배수 중에 3의 배수가 아닌 놈을 아닌 놈일 거 아니야. 2의 배수 중에 3의 배수가 아닌 놈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그런 애들이 뭐뭐 있냐면 2, 4, 8, 10, 14, 16 이렇게 있겠죠. 아, 맞죠? 봐, 보세요. not P이면 not Q이고 R이다 이 얘기지 지금. 좀 헷갈리네요. 봐보시. 이면이 이거잖아요. 요거 말뜻이. 얘가 가정, 얘가 결론이죠. 그럼 헷갈리지 말고 그냥 not Q이고 R이다 요거지 여기가 결론이. 그럼 봐봐. 얘의 진리집합은 어떻게 돼요? 이거고요. 얘의 진리집합은 어떻게 됩니까? Q의 여집합, 교집합, R이잖아요. 그래서 얘의 발레가 속해 있는 구간은 얘에서 얘 빼겠지 이렇게. 맞습니까?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뀔 거야?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 교집합 아래 여기에 이거지. 그죠? 그러면 얘가 지금 혹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안 나와 있네? 그러면 얘를 좀 정리 좀 해주면 이거일 거 아니야. 드모르간 이용해서 정리 좀 해주면요.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얘가 지금 요 표현이 어딨나고 봤더니 저 4번 보세요. 4번. 또 한 번 숨겨놨네. 얘가 지금 교집합이잖아요. 그럼 교환법칙 성립하겠죠? 얘는 Q 합집합 아래 여집합의 교집합 P의 여집합이니까 얘를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차집합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죠. 이렇게. 조건 P가 이렇고요. 조건 Q가 이렇답니다. 그랬을 때 얘는 명제죠. 조건 두 개로 가정과 결론으로 이루어진 명제가 되죠. not P이면 Q에다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발레가 속해 있는 구간에 원소가 딱 하나 뭐밖에 없다? 정수가 5밖에 없다고. 그러면 그 발레는 어디 속해 있을 거냐면 얘의 진리집합과 얘의 진리집합의 차집합 요 안에 속해 있겠죠. 맞습니까? 그치? 그럼 발레가 속해 있는 구간은 발레는 어디 있을 거냐면 P 여집합, Q의 여집합 요 안에 있을 거라고. 근데 얘는 또 뭐랑 같아? 얘가 P 합집합, Q의 여집합이랑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구간 안에는 뭐밖에 없어야 된다? 5밖에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 맞아요. 그치? 정수가 5밖에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 근데 봐봐.
얘 합집합 얘를 니네가 수직선상에서 나타내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얘가 지금 얘가 그치? 그래서 이때는 물론 이렇게 봐도 되지만 그냥 얘로 보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땐. 그럼 봐봐. P의 여집합이니까 P의 여집합은 어떻게 될 거냐면 X가 3보다 작거나 같고 X가 5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이게 지금 P의 여집합이죠. Q의 여집합은 어떻게 될 거냐면 Q의 여집합은 제가 X가 4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X가 K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수직선상에 표현을 해보면요. 예. 먼저 P 여집합을 이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3, 5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얘는 4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 그 다음에 K보다 작거나 같고 있는데 K보다 작거나 같다 했는데 봐봐. 얘가 지금 K가 만약에 얘보다 작고 여기 있어요. K가 여기 있다고. 그럼 얘가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교집합의 원소가 졸라 많지. 여기가 생겨버리지. 그럼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K가 어디로 와야 된다? 여기로 와서 이렇게 닫혀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맞아. 그리고 나서 P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의 교집합 구간은 어디야? 여기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뭐만 있어야 된다? 정수가 5밖에 없어야 되지. 맞아? 그럼 여기가 지금 K니까 K가 만약에 6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이 교집합에 정수가 5 말고도 6이 들어가 버리게 되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K의 범위를 구해달라고 그랬죠. 그럼 K는 어떻게 돼야 될 거냐면 5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어떻게 돼 있어야 돼? 왼쪽에 있어야겠지. 그래야 이 교집합 구간, 즉 발레가 속해 있는 이 구간의 정수가 5밖에 없을 거 아니야. 맞습니까? 아, 그래서 K는 어떻게 된다? K의 범위는 5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6보다는 작아야겠네. 이 얘기지 지금. 오케이? 어렵죠? 근데 이 정도 문제가 지금 사실 발레 구하는 문제에서 뭐 제일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 정도가. 나머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네, 그나마. 아, 물론 훨씬 더 어려운 건 많은데 그냥 지금 니네 수준에서 또는 학생들 고1 수준에서 이것보다 더 세게 어렵게는 못 냅니다. 위험 부담이 꽤 커요. 319번 보겠습니다. 나P이면 Q에다가 참이랍니다. 다음 중 항상 옳은 거래요. 그럼 P의 여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P의 여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어야 되잖아요. 그치? 그럼 봐봐. 혹시 이거 기억나요? 봐봐. 재밌어. 자,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여집합을 해버리면 양쪽에 얘가 포함관계가 반대로 바뀌죠. 기억납니까? 자, 그럼 얘 보세요. 나P니까 얘가 이건데 지금 얘를 찾아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둘 다 여집합 취해버려?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 포함관계는 어떻게 바뀌겠어? 이렇게 바뀌겠지. 똑같은 말이라고 두 개가. 맞습니까? 그래서 그걸 나타내고 있는 게 뭐예요? 없네. 찾아야 되네. 아, 봐봐. P의 여집합이 Q에 속해야 되잖아요. 그치? 다음 주 항상 옳은 거라고 물어봤는데 요게 속해야 되잖아요. 요게 없죠? 자, 그래서 얘가 요게 성립한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네. 근데 이게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래요? P의 여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라고? 요게 되는 경우가 자, 1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번. 니네가 뭐, 이게 잘 안 보일 때는 하나씩 보는 거예요. 봐봐. Q, P. 1번의 케이스가 요거잖아요. 그럼 이때 P의 여집합이 Q에 속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택도 없죠, 이건. 그지? 2번 보겠습니다. P가 Q의 여집합에 속한대요. 그럼 얘가 서로서로한 이야기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P의 여집합이 Q에 속할 리가 없죠, 이 상태에서는. 맞습니까? 네, 안 될 거고요. 3번. P 교집합 Q가 서로소다? 그럼 이 경우랑 똑같잖아요. 이 경우랑 똑같잖아. 그럼 2번, 3번 똑같이 안 되는 거죠. 4번 보겠습니다. P 합집합 Q가 전체 집합이랍니다. 미안해. 보세요. 네. 봐보세요. P의 여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려면 만약에 두 개가 교집합이 존재해버리면 얘에서 그 교집합이 빠져버렸겠죠. 그래서 이게 성립을 안 하겠지. 그럼 얘가 지금 이게 그림이 어떻게 돼야 될 거냐면 이런 식으로 되야겠네. P, Q고 교집합이 존재하면 되는데 안 되겠지.
P의 여집합이 그래야 Q의 부분집합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두 개가 서로 합집합이 전치집합이 아닌 이런 상태를 보겠습니다. 이런 상태이면 P의 여집합이 Q의 부분집합일 수가 없죠. P의 여집합이 Q의 부분집합일 수가 없지. 이 상태이면. 근데 이 상태는 P 합집합 Q가 전체집합이야. 그럼 이 상태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는 얘가 상태가 어떻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 지금. 맞습니까? 그럼 지금 니네한테 물어본 게 4번이겠네요. 4번. P 합집합 Q가 전체집합을 항상 성립해줘야겠네. 맞아요? 이건 꽤 까다로웠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0번, 21번, 22번까지 합시다. 네.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만. 22번. 자, 20번은 했을 것 같습니다. 20번 답 뭡니까? 20번. 4번이죠. 네. 21번 보겠습니다. 봐봐. 야, 요게 성립한대요, 요게. 그럼 니네가 요 상태를요, 벤 다이어그램 그려갖고 보는 게 훨씬 편할 겁니다. P 차집합 Q 안에, 즉, 요 영역에 뭐가 있다? R이 있다. 요 얘기잖아, 지금. 맞아요? 자,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니네한테 물어보는 게, 야, 요게 이제 전체 집합이고요. 기억에서 얘가 참이려면 P가 not Q, 즉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어야 되는데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 다음에 니은 보겠습니다. Q가 R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어야 되는데 맞네요. 그치? 니은 맞을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 보겠습니다. P가 R의 부분집합이어야 되냐? 헛소리 하고 있죠. 네. 리을 그러면 니은, 리을, 미음이겠네. 4번이겠네요. 하나 확인해 봅시다. 리을 보세요. R이 P의 부분집합이니? 당연히 맞고요. R이 Q의 부분집합이니? 맞네요. 그치? 맞습니까? 네, 오케이. 다음 뒤로 와서요. 22번 해보세요. 쉽습니다, 이거.